하고 끝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5월 더프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어려웠죠. 제가 여태까지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렇게 칠 때마다 이제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좀 할만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내 체감이 어려웠는데 도대체 왜 저 선생님은 맨날 쉽다 하지. 이제 좀 느껴지지 않아? 이런 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런 게 어려운 시험. 수능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한 미적 1컷이 70점대 나오지 않을까. 70점 중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고요. 확통 기준으로도 공통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 80점 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확통은 전반적으로 확통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에서 아마도 좀 시간을 써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미적 기준으로는 둘 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만 했다. 그래서 아마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기준으로도 한 두세 문제는 시간 없어서 못 풀거나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는 그만한 시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 퀄리티는 좋아요. 출제 기조를 잘 반영을 하고 있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여러분들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그 멘트들을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적을 보면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겠지만 시험지가 알아. 하지만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분석을 해봅시다. 자, 9번부터 4점 문제들 싹 다 풀겠습니다. 9번부터 할게요. 무난한 문제죠. 그 전에 나왔던 유형,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 나왔고요. fx라는 함수는 x는 a를 제외하고서는 연속함수, 그리고 x는 a에서만 불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는다면 나머지 x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일 거고 x는 a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x는 a에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a에서의 자극한 제곱과 f, a에서의 우극한 제곱, 요거 써주시면, 그리고 얘가 x-1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설마 이거 전개해서 적은 사람 없겠지? 얘의 제곱은 a라고 바꿀게요. a라고 바꾸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양쪽에 x는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다 풀었구나, 방정식. 10번 갈게요. 10번. 자, AN은 등차 수열이란 말이 빼먹었네요. AN은 등차입니다. 이거 좀 적을게요. AN은 등차.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0까지 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변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얘는 짝수합이죠. 짝수합. 그죠? 짝수합. 따라서 얘를 넘겨주면 1에서부터 20까지 홀수합이죠. 홀수합. 1에서부터 20까지, 그러니까 19까지겠지? 19까지 홀수 합이 6에다가 10 곱해서 60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항과 19항의 평균 10항이죠. 그래서 10항이 총 10개의 항이 있다. 따라서 이 값이 60이다. A10이 6이다. 라는 힌트 하나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힌트. 얘들아, 등차 수열이 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차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차로 되어 있으면 공차로 표현해봐. 공차로. 얘 K1 대입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9D죠. 그죠? 마이너스 9D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니? 20 대입하면 몇 D야? 10D 되지 않겠니? 10D, 그지? 마이너스 9D에서부터 10D까지.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9D 다 사라지고, 여기 중간항은 다 사라지고 10D만 남겠죠. 그죠?
따라서 요 힌트는 10D가 30이라는 힌트. 따라서 D는 3 바로 나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A1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A1은 A10에다가 마이너스 9D 요거 해주시면 마이너스 21 나옵니다. 11번 fx는 최고차항의 1인 3차 함수, 그리고 gx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여기 보시면 미지수 x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바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미분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 좀 정리해 주시면 fx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1 곱하기 dt,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 g'x는 f'x에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네모 박스에 있는 힌트 한번 봅시다. 네모 박스에 있는 힌트. fx와 gx 모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극값이 동시에 극값이 존재하는 그런 a는 2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2에서 얘가 극값을 가지니까 f'E나 g'E나 얘가 0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한 얘가 극값이기 때문에 정확히 fx는 2차 함수인데 중근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2와 다른 어떤 근을 하나 가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따라서 y는 f'x는 얘가 0이 되는 x는 어떤 2와 알파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알파는 2가 아니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야 f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중근 가지면 극값을 안 가지는 요런 3차 함수잖아. 그지? 따라서 g'x라는 것도 얘가 어떤 2와 알파라는 근을 가지기 때문에 g'x도 2와 알파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거든. 근데 여기서 2를 제외하고도 알파라는 공통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구조상. 그지? 근데 얘가 극값이 존재하는 a는 2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여기 껴있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알파는 2가 되면 안 돼. 따라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안 되냐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지. 그지?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gx에서는 얘가 극값이 아닌 거고 fx는 극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공통 극값이 되진 않겠죠. 그죠?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f'x는 여기서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이 3이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뭐 이거 적분해서 fx 표현해도 되는데 요런 비율관계 이용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쭈르륵 내리고 쭈르륵 내려서 왜 이래 안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하나 잡고 여기의 근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의 근은 2인데 여기 간격이 3이고, 그럼 여기 간격은 2대 1의 비율이니까 2분의 3이겠죠. 따라서 여기 점은 2분의 7이 됩니다. f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7을 근으로 가지면서, 그리고 여기의 값을 뭐 k라고 할까요? 플러스 k인 그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0이 5라는 힌트 나와 있으니까 여기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k, 따라서 얘가 5니까 k는 2분의 17 나오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f1 더하기 g1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f1 구해볼까? 좀 적을게요. fx
2분의 17인가? 2분의 17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다 이제 1을 대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4에다가 얘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20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G1의 값도 구해야 되는데, G1의 값은 여기서 우리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2라는 근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2 그리고 f의 프라임 x의 최고 참계수는 3이니까 3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좀 지우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전개해서 적분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 그리고 2라는 근 하나 가지는 저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1 근 하나 그리고 2라는 근 하나 가지는 이런 3차 함수. 얘 적분하고 나면 쭉 내리고 나면 얘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의 개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 본다면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2 여기 거리는 3 그리고 요 거리의 비율은 3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요게 값은 3이 되겠죠. 따라서 gx는, 자 얘는 3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입니다. g'x는. 그래서 gx는 4분의 3을 최고차항으로 가지는 이런 4차 함수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여긴 t라고 할까요? 플러스 t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을 가지잖아.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t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니까 얘가 0이 됩니다. g1 값 구하자. g1은 4분의 3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27. 자, 12번은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다 읽어봤을 테니까.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0과 a라는 점이 여기에 존재하죠. 0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디 있어? p라는 점이네요. 1,2 p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어떤 그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정근선 하나 가지면서 1이라는 정근선 하나 가지면서 y는 로그 2의 x-1의 마이너스 a 이런 로그 함수가 됩니다. 자, 이 로그 함수 위에 어떤 a와 b라는 점이 있대요. 그리고 a라는 조건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a는 양수라는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떤 a와 b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a와 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b라는 점. 자, a와 b라는 점은 여기 x방향으로는 1만큼, 그 다음 y방향으로는 k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이런 힌트가 나와 있고, 두 번째 힌트는 뭐가 나와 있어? 삼각형 OPA와 삼각형 OPB의 넓이가 다 5라고 되어 있다. 편의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넓이라는 걸. 네,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돼 있어요. 자, 요 삼각형은 바라봐. OP라는 길이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A와 B와의 그 거리가 똑같다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얘를 밑변으로 두고 나서 요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과 그리고 여기 A와의 거리 그리고 B와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이어보면은, 얘를 쭉 이어보면, 그리고 요 AB라는 요 직선으로 쭉 이어보면 이 두 개의 직선이 나란히 평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리가 똑같으니까. 있나요? 또한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얘의 기울기도 2일 수밖에 없지. 그지? 얘의 기울기가 2니까 그래서 k의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x가 1 변할 때 y는 2 변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힌트 정도만 썼고 지금 5라는 힌트는 아직 안 썼죠. 그것도 이따 쓰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풀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A라는 점의 좌표를 제가 T,로 두겠습니다. T, 뭐시기.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1, 뭐시기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하면 A라는 점의 좌표는 T, 로그 2의 T-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T 플러스 1, 로그 2의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Y좌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요 두 개의 Y좌표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따라서 요 값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게 요 값이 되겠죠. 플러스 2를 한 게, 그지? 마이너스 A 같으니까 날리고 로그 2에 여기 2를 더하면 4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로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 로그 2에 얘가 t라는 값과 같다. 이런 식이 하나 완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4t-4가 t가 되니까 3t는 4가 되고 t는 3분의 4라는 거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 지금 문자 두 개거든? 식 하나 더 끌어내야 돼. 우리 안 쓴 거 뭐 있어? 넓이가 5라는 거 아직 안 썼죠? 그죠? 요거 쓸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는 뭐냐면 요 빨간색 직선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요 빨간색 직선을. 보시면 얘가 A가 양수라는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요 로그 함수가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지. 그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위로 올린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렸어 지금. 그래서 꽤나 높은 확률로 A와 B의 위치가 여기 위에 빨간색 직선이 아니라 밑에 빨간색 직선을 명시하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이해가 돼?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어떤 네모라고 한다면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높이는 2루트 5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된단 말이니까 루트 5분의 네모가 절대값이 얘가 2루트 5가 됩니다. 네모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 뭐겠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네모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힌트로 푸시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A라는 점 대입해 볼게요. A라는 점을 저기 빨간색에 대입하면 로그 2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A, 여기 A의 Y좌표는 2 곱하기 T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A의 값이 바로 나올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썼던 거. 두 번째는 요것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직선을 구하기 전에 그냥 요 점, A라는 점을 적당히 잘 옮기면 노란색 점 위에 존재하겠죠. 그죠? 얘가 지금 2루트 5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요 높이가. 그지? 그러면 여기 위로, 그리고 이 왼쪽으로 몇 칸만큼 이동해야 요 길이가 될까? 생각을 해봐. 몇이 되겠어요? 2랑 4만큼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돼? 그래야 요 길이가 되겠지. 각도를 생각해 보면. 그지?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에다가 2 빼고 4를, X 좌표에 마이너스 4를 하고, Y 좌표에 2를 더한 게 여기 위에 있다. Y는 2X 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생략할게요. 그렇게 한번 풀어봐. 자, 양수 M이 있고,
그 다음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는 함수입니다. m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k,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a의 좌극한 x, f에서의 a의 함수값, a에서의 우극한 두 개의 곱이 0이다. 얘를 만족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fa의 좌극한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fa 플러스 요 값이 0,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곱이 4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m 플러스 k를 구하라. 요게 문제거든. 당연히 두 개로 쪼개야겠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연속인 구간이니까 요 값도 fa, 요 값도 fa, 요 값도 fa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에선 케이스를 둘로 나눕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부터, 그럼 f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a의 제곱, 요 제곱은 4 곱하기 fa의 제곱과 같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fa가 0을 만족해야겠지. 그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구간에서. 자, 얘를 만족하기 위한 a는 어떤 게 존재할 수 있겠니? 여기에서 0을 만족하는 x 뭐 있니? 마이너스 3이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하나 있고 2는 여기 범위에 포함 안 되니까 생략.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k라는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언제만 존재해?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k라는 값은 존재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k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a에서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좌극한이니까 여기에 대입한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36은 그 다음 4 곱하기 함수값과 우극한은 다 여기에서의 값이지.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판별식이. 자, 4 약분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아니죠. m 제곱이죠. 이거 요거 빼먹었네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9m 3m일 때 가능하겠죠. 자, 잘 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x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뭐야? 얘가 만족한다 안 한다거든 지금. 그리고 a의 곱이 4라고 했어요. 지금 4. 자, 보시면 두 개만 여기 두 개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두 개만 곱해가지고 4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포함이 안 되든 포함이 되든 상관없이 k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지. 돼? 만약에 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마이너스 3만 있으면 안 되니까 k 존재해야 돼. 얘가 존재해. 그래도 두 개 곱이 4가 안 나오니까 k는 존재하죠. 따라서 k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가정을 해버리면 되지. 만약에 셋 다 존재해 얘들아. 만약에 다시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한번 가정해 볼게. 요거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봐봐. 그러면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는 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이 안 되니까 요것과 요게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K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K와 요 값이 다 존재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K는 어떤 값이 될 수 있어요?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세 개 다 존재해야 되니까. 그지? K가 4분의 3인 상황에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올 거고, M이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7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M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만 고려하면 되겠지? 나왔고 K의 값 나왔고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됩니다. 또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우 왜 이러지? 너무 푹 쉬다 왔나 보다.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7에서 플러스 9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힌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AC의 길이 다 표시할게요. C, A, D, B 이렇게 나와 있고요. AC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지. AC의 길이, 여기 길이 루트 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각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의 값 나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또한 어떤 성질이 있냐면 B라는 점이 여기 원에서 접하는 직선이다 라고 했죠. 요 접점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90도라는 힌트 하나 더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반지름은 3분의 2 루트 3 요런 힌트까지 하나 나와 있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리고 그 다음 힌트로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다음 정보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는 AP, AC, BP의 넓이거든요. 근데 P라는 놈은 요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M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요 선을 한번 그어보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이지. 그지? P라는 점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니까 결국엔 변하는 것은 ABP의 넓이라고. ABP의 넓이. 근데 요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평행한 그런 점에서의 접점이 되겠지. P라는 점이. 따라서 우리는 요런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내야 된다는 거야.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한 거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또한 요런 상황에서는 요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 원래 기존의 기출문제가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원을 연결하는 정보 중에 몇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두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비율을 준다든가 아니면 두 원의 넓이 내지 넓이 비율을 준다든가 해서 얘들을 사인 법칙에서 요 길이에 대한 정보로 통일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각도에 대한 정보로 통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끄집어내게끔 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요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 안 주어져 있지.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요 원과 원, 삼각형과 삼각형이 있지. 그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힌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힌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요 문제는.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부터 한번 잘 파악해보자. 보시면 여기 각도 나와 있고 여기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힌트는 요 길이나 각도나 아는 것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은 여기 삼각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삼각형. 자, 여기 삼각형 보시면 요 길이 정보 얻어내면 베스트. 그리고 자,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가장 뜬금없는 애가 D란 말이야. D. 그지?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한 정보로 해서 D라는 힌트가 잘 안 쓰이거든. 거의 안 쓰여. 근데 D라는 힌트가 어떻게 쓰이냐면 얘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보시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D라는 점은 여기 요렇게 좀 이어볼게요. D라는 점은 이렇게 돼 있지.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어떤 원주각이죠. D라는 게.
그래서 D라는 게 어떤 길이에 대한 힌트를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얘가 뭐 지름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D라는 점이 어떤 길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D라는 것은 각도에 대한 힌트를 끄집어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 요 각도는 얘가 접점이라는 거 잘 활용해야 되거든. 우리 원에서 접점이 나오면 요거 꽤나 자주 쓴다고 했지. 잘 안 나오는데 인식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요 힌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가 접한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얘가 접점이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요 각도와 얘를 현으로 가지는 요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여기의 각도 있죠? 여기의 각도,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같고, 또 어디랑 같아? 요 현을 기준으로 요 각도가 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힌트가 부족해. 지금 힌트가 부족하면 제가 뭐 체크하라고 했어요? 중각도형, 각도 체크, 그지? 여기서 각도 체크할 거 이거밖에 없었어. 여기선 그나마 이제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이 하나의 각도를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 하나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요 길이를, 그지? 그래서 왼쪽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 한번 쓰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 한번 쓰면 각도와 길이 미지수 2개 나오고 힌트 2개 나오니까 풀릴 거라고. 되나요? 자,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사인 세타분의 요 길이는 사인 머시기분의 요 길이, 그지? 그거 힌트 하나 나올 거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어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2는 사인 이것분의 요 길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각도의 정보와 요 길이에 대한 정보에 대한 힌트가 2개가 나오는 거고, 미지수도 2개니까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다고, 얘가. 자, 가볼게요. 이제 미지수 두고 가볼게. 얘 알파, 그리고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이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x. 자, 저기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7분의 4니까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 값이 되고, 그 다음 요 값이 사인 알파분의 루트 7이다. 사인 알파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힌트는 x 곱하기 사인 알파가, 아이고, 루트 3이라는 힌트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삼각형 ABP에서 사인 법칙 쓰면, 여기선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3분의 4 루트 3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알파분의 x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얘가 두 번째 힌트. 자, 위의 정보와 밑의 정보 2개 곱하면 되겠지. 2개 곱하기로 연산해보면 x제곱이 나옵니다. x제곱은 3 곱하면 4가 나올 거고, x는 길이니까 양수 2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양쪽에 2 나눠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 하나 나오네요. 2분의 루트 3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2개의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2분의 루트 3은 우리 특수각이잖아, 그지? 특수각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라는 것까지 캐치를 할 수가 있다고, 얘가. 아직 안 끝났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보시면, 자, 왼쪽 삼각형 이제 보자. 알파, 세타, x, 루트 7 다 나왔으니까 넓이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 근데 넓이,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각도도 요 각도와 요 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특수각이 아니면 요 각도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거든, 지금. 요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길이가 x, 그리고 요 각도가 몇이 나왔어? 60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 뭐야? 정삼각형이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2인 그런 정삼각형이라고, 얘가.
그래서 요 넓이는 구하기 쉽겠죠. 요거부터 한번 구해 놓을게요. 요 넓이는 넓이가 길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게. 뭐 저는 공식 외우고 있는데 공식 못 외우셔도 그냥 푸시면 되고요. 왼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제가 코사인 법칙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코사인 법칙 쓰는 것은 어떤 행동과 똑같다라고 했어? 수직선 내리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증명이 애초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쓴다. 두 번째는 수선 내린다.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수선 내리는 게 편하지 않겠어? 왜? 각도에 대한 요 60도잖아. 그지? 1일 거 아니야. 요 길이는. 그 다음 요 길이는 어때? 코사인 세타가 이거거든? 그러면 루트 7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수선 내리는 게 더 편합니다. 실제 2차 방정식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 수선 내리고 나면 요 값이 1이라는 것 그리고 요 값이 2라는 것 어렵지 않게 나와요.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따라서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의 값 2 곱하기 빨간색 값 3 곱하기 사인 60도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루트 3, 하나 2분의 3 루트 3. 두 개 더하면 2분의 5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도 그렇고 계산도 그렇고 꽤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아마 그 잘하는 학생들도 15번까지 열심히 좀 풀다가 나중에 한 21번, 22번 정도 와서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질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할 만한 문제니까 제가 모든 케이스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잘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물론 이 문제는 모든 케이스 고려하면서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할게요.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 얘고요. 그 다음 F0은 1인 그리고 F'2는 0인 그런 4차 함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마지막에 계산해서 상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힌트로 작용을 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적인 개형의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x에 대한 방정식 fx는 리미트 x는 a로 가까이 갈 때 t죠. t가 a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f0 거기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f0 얘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의 근이 개수가 3이 되는 모든 a는 1 그리고 k밖에 없다. k는 1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f5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얘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지. 그 많은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 그치? 여기서 물어보는 바를 좀 잘 파악하시면 케이스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우연히 풀다가 어떤 케이스 한번 분석해봤는데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답이 나왔어 이미. 답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케이스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그 갈림길에서 당연히 얘는 단일 값이 나오니까 해볼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죠? 다시 F5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도 아니잖아. 지금. 그지? 어떤 부등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F5의 값을 구하라. 되게 특수한 케이스란 거야. 그러니까 저 4차 함수가
4차 함수의 케이스가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싶다 그러면 되게 특수한 케이스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지. 쌤, 4차 함수에서 특수한 케이스가 뭔가요? 시험에 되게 출제 잘 하기 위한 되게 쉽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케이스는 뭐 공통 접선 그런 것도 나올 거고, 아니면 뭐 요런 것도 되게 특수 케이스일 거고, 그지?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이 공통 접선도 있을 거고,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부터 하는 게 당연히 옳은 방향입니다. 얘는. 하지만 저는 모든 케이스 한번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 힌트 한번 분석해보자, 얘들아. 요 힌트. 자, 잘 분석해봐. 이제 미지수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정신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미지수는 딱 2개야. x, 또 뭐야? t가 아니라 a죠. t는 결국에 리미트여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a와 x에 대한 2개의 변수가 있는 그런 방정식이거든. 그런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에 말하는 이 실근은 x 값이죠. x 값.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수로 둘 것이 무엇이냐면 x야. 돼? a라는 거 하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얘는 지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여기서는 x가 변화한단 말이야. x가 변수입니다. x가 변수. 그래서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어떤 함수의 그래프적인 거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고정을 시켜두고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할 적에 a는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힌트 한번 보자. 얘는 되게 미분계수의 전기처럼 생겼는데 a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와 가까이 가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라면 저기 노란색 힌트는 fx는 f'0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f0이 되겠죠. 그죠? 자, 얘를 만족하는 x거든. 자, 지금 기준이 뭐라고? a를 고정했어. 우린 뭘 바라봐야 돼? x 바라봐야 돼. x.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자, 오른쪽 그래프, 요 그래프는 어딜 지나는 그래프야? 그냥 x는 0에서의 뭐야? 접선이지. 그지? 그리고 이 왼쪽 그래프는 뭐야? y는 fx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식의 힌트는 뭐냐면 y는 fx와 그리고 0에서의 접선이 만나고 있는 뭐라고? x라고. 다시 fx와 x는 0에서의 접선이 만나고 있는 x들이 총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a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3개를 만족하는 a라는 값은 1이거나 k라고 했거든?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x,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3개는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지? 2개거나 1개거나 뭐 그런 경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4차함수 그냥 대충 그려볼게. 대충. 그랬을 때 내가 0에서의 접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 그지? 얘 같은 경우에 접선 몇 개야? 교점 몇 개야? 요 직선과 4차함수가 만나는 점 1개란 말이야. 그지? 이거 가능하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가능하지? 얘가 공통 접선인 거 어때? 여기 점과 여기 점 지나잖아. 그지? 2개 점 지나지. 이것도 가능이지. 그지? 자, 이런 경우는 어때? 이런 경우 0이 여기 있어. 0이 여기 있어. 0이 여기 있어. 자, 이런 경우는 교점 몇 개야? 3개 나오지. 가능? 불가능. 4차 함수고 1차 함수거든. 교점 많으면 4개인데 이미 0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중근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0을 제외한 근이 총 많아야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불가능, 얘는 불가능,
얘는 가능이라고. 돼요? 얘는 가능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자, 우리는 지금 0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야. 0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대충. 다른 케이스도 한번 다 똑같아요. 이거나 다 똑같아.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요. 보여줄게. 자, x 기준으로 0 기준으로 가능이었지. 이렇게 0 오다가 여기서 다 가능일 거고 0 오다가 어디서까지 가능? 공통 접선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다가 딱 넘어서는 순간 불가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능한 곳이 어디냐, 파란색으로 할게요. 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얘가 공통 접선 직전까지라고. 얘가 딱 공통으로 만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얘까지는 0이 위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까지는. 그죠? 그리고 요 오른쪽 범위에서는 0이 위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수트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당연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인데, 여기 있지. 여기 뭐가 있냐면 변곡점이라는 점이 있어. 변곡점이라는 점. 그 확통 선택자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변곡점이 뭐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접선해서 왼쪽은 아래로 볼록, 오른쪽은 위로 볼록이란 소리야. 그래서 얘가 그림을 그린다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언젠간 바뀌겠지. 그 바뀌는 기준이 요 보라색 점, 변곡점이고, 요 변곡점의 특징은 요런 선입니다. 그죠? 자, 요 점 기준으로는 봐봐. 요 점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점을 제외하고 위에서 하나의 점만 지나지. 그치? 그 경우에도 요것과 마찬가지로 근이 총 2개가 생긴단 말이야. 3중근, 하나의 근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점에서는 가능해. 돼요? 요런 변곡점에서는 가능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 요 점에서는 가능, 그리고 여기 점에서는 0이 불가능, 0이 위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0이 불가능 하다가 변곡점 또 생깁니다. 변곡점 하나에서 또 가능하다가 다시 불가능해요. 그래서 0이라는 점은 요런 점들을 지날 수 없다는 거야. 지날 수 없고, 그 다음 요런 점들은 가능해요. 요런 점들은 가능해. 그래서 0이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은 파란색 영역입니다. 됐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특수 케이스만 고민하면 된다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특수 케이스는 뭐야? 요 경우밖에 없겠지, 0이. 그치? 그런 것들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자, 쌤. 요런 문제에서는 똑같나요? 똑같죠? 왜냐하면 공통 접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0이 위치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여기까지 가능, 여기까지 가능, 여기까지 가능,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가능, 0이 위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됐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분석이에요. A가 0일 때 여기 0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A 0이라는 곳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4차 함수 기준으로 저런 곳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통 접선이 여기서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기니까, 그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요런 점, 그다음 여기서도 변곡점이 생기겠죠. 여기 변곡점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모든 케이스에서 0이 가능한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만 적어두고 그 다음 케이스 오른쪽에 마저 이어나갈게요. 지우고. 공통 접선을 만들었을 때 0이 위치할 수 있는 구역은 여기입니다. 변곡점, 그리고 공통 접선에서부터 오른쪽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0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파란색 구간이.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A가 0이 아닐 때. 자, 여기서도 좀 할 말이 많거든. 여기서도. 두 번째. 자, 저 노란색 함수, 저 노란색 식을 쭉 적어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A는 0이 아니니까 얘는 뭐 0분의 0꼴은 아니죠. 그냥 0A 대입한 값입니다. 마이너스 F0 곱하기 X 플러스 F0입니다. 자, 얘를 이 식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 보여드릴게요. 얘를 좀 변형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조심할 게 하나는 있거든. 그것만 좀 체크를 하고 이따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거는. 자, 얘 한번 의미부터 한번 보자. 얘 기울기 몇이니? 요 1차함수의 기울기. 요 1차함수의 기울기. 0,F0과 그리고 A, FA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맞아? 그리고 얘가 F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F0을 지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0,F0을 지나.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돼? 다른 직선도 아니고 그냥 0,F0과 A, FA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 자체지. 그지? 그리고 그 자체와 Y는 fxy의 교점이야. 교점. 그 교점이 몇 개가 되는? 3개가 되는 A가 뭐밖에 없대? 1과 K밖에 없대. 자,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꼴이 가능해야 되냐면 0이 될 수 있는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게. 우리 특수 케이스 한번 가볼까? 요런 점 한번 가볼까? 0이 여기 있어, 얘들아. 0이 여기. 그리고 A라는 점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A라는 점은 요렇게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직선. 여기 잡으면 요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A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문제가 뭐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다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4개라고. 그리고 시상형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고 이후 자리를 이동할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3개인 놈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0이라는 위치가 여기였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적어도 접하는 곳이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고 얘는 가능합니다. 요런 거. 여기 접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가능한 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A 가능한 곳이죠. 그죠? X의 값이죠. X가 가능한 곳들.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그을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 여기서도 어때? 근이 몇 개야? 3개가 된단 말이야. 3개가 된단 말이야. 자, 이걸 만족하는 A가 총 몇 개래? 2개밖에 없대. 자, 잘 해석해봐, 얘들아. 좀 복잡해. 얘를 만족하는 A는 2개밖에 없대. 자,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니?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후보들. 요런 직선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A 여기 있지. 돼? 0,0과 여기 0입니다. 0,0과 A, FA를 지나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일 거라고. 또 이런 경우에 여기랑 여기 점도 A의 후보가 될 수 있지. A는 0이 아니니까 지금. 0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A의 후보가 된다고. 그럼 얘는 A가 몇 개야? A가 4개가 되지. 되나요? A가 4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0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0의 위치가 0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0이 존재해버리면 어떤 점을 그어도 접선 2개 만들 수 있거든? 그지? 여기 위로 블록인 이런 곡선에서의 접선 하나 만들 수 있고 여기 아래로 블록인 여기서의 접선 하나 만들 수 있어. 여기에 어떤 점을 그어도.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A라는 개수가 4개가 생겨나 버린다고.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에 따라서 지금 여기 곳은 불가능한 겁니다. 얘가 다 불가능한 거야. 이거 불가예요. 저기 보라색에 해당하는 영역은 싹 다 불가인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내가 여기에서 한번 그 0을 기준으로 세워본다고 치자.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접선이 2개 생기거든, 이렇게. 여기서도 불가능하겠지. 그지? 0이 여기에서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4개만 체크하면 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정도만 체크하면 된단 말이야. 됐나요? 지울게요. 자, 공통접선이 정답이거든? 그래서 변곡점부터 할게요. 변곡점부터. 그림이 좀 그려지도록 하자. 자,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그러면 직선을 그으면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지나는 이런 접선이 생기고요. 위에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자, 요 점에서 얘들아, 요 점에서 지금 요 빨간색 직선 어때? 요 빨간색 직선은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죠? 세 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요 직선에 대해서는 A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세 개가 되게끔 하는 A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요 직선에서는 A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곳에서 있냐면 요런 곳에서 있을 수 있지. 요런 곳에서. 맞아? 그거 말고 접선 그을 수 있니? 봐봐. 여기 위로 볼록인 요 곡선과 아래로 볼록인 요 곡선의 가운데 요 변곡점이잖아. 그래서 요 곡선과 요 곡선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왼쪽 곡선에서만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고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 개 나온다면 A는 뭐가 가능해? 여기 점과 여기 점 가능하지, 이제. 0을 제외한 값이니까. 돼요? X가 총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여기서. 빨간색 직선과 fx가 만나는 점이 3개고 A는 그 만나는 점, 그러니까 만나는 점들 중에서 0이 아닌 곳이니까 여기와 여기 딱 2개가 생긴다고 지금. 가능하다고 얘가. 가능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A 값이 뭐래? 1과 K래. 가능해? 이게 불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변곡점에서도 원래 확인해줘야 되거든. 변곡점에서는 불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셔도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됩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변곡점도 탈락. 변곡점도 탈락. 그래서 마지막 우리 정답인 것만 남겨놨어요. 변곡점도 탈락. 지울게요, 이제. 자, 마지막 케이스. 이런 곳에서 원점이 0이 뭐 여기거나 여기일 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일 때.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말고 있나요? 없죠. 말고 없죠. 말고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랑 0이라는 곳이 여기에 존재할 때는 만나는 X의 값이 총 1개, 2개, 3개가 되게끔 하는 직선은 얘로 유의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요기의 값과 요기의 값이 A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값이 뭐다? 각각 1과 K가 된다. 이제 성립하잖아. 가능하다고. 물론 이것도 확인해줘야 되죠. 여기가 0일 때, 접선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 위에서 하나 생기거든. 이렇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0보다 둘 다 작죠. 얘도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경우밖에. 특수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아까 전에 요런 비대칭형이나 대칭형이나 아니면 요런 비대칭형이나 뭐 심지어 요런 것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죠. 그죠? 보시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얘를 기준으로 얘를 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1, 요 점을 K라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이걸로 하든 다 똑같이 나와요. 그 뒤에부터 그래프 개형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얘에 따라서. 아무도 몰라, 이건. 그리기 전까지는. 식 구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그래프 개형인지 몰라. 하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요걸 든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해보자. fx는. 그리고 요 빨간색 직선을 lx라고 할게.
1에서의 이 접선을 LX라고 할게. fx-lx 차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0 하나, 1 하나, k 하나 지나니까 x, x-1, x-k 그리고 1에서 제곱 이렇게 되는 최고차항이 1인 4차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0이 1이라는 힌트와 f'2가 0이라는 힌트 두 개 쓰면 미지수 두 개 나오겠죠. 자, lx라는 요 직선은 0,1을 똑같이 지나잖아. 지금 여기 점이 0,1이거든요. 얘가 0,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lx라는 직선도 0,1을 지나니까 얘는 mx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고 얘가. 돼. 따라서 fx는 x에다가 x-1의 제곱에다가 x-k에다가 플러스 m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기출에서 나왔던 해석이거든. 자, 요걸 빼먹었네요. 자, 0에서의 접선이 공통 접선이다라는 거 아직 안 썼지. 그지? 0에서의 접선이 공통 접선이다. 요거를 좀 써줄 거거든. 요게 요 좀 다 지울게요, 이제. 요 해석이 좀 어려워. 요 해석이. 근데 기출에서 나왔던 해석이거든. 얘가 4차함수에서 이렇게 공통 접선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건 잘 알아두세요. 얘는 모르면 못 풉니다. 모르면 진짜 힘들어져 이게.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거고, y는 fx가 있을 거라고. 그죠? 자, y는 fx와 요 놈의 교점 생각해보면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1 요 함수는 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지. 여기가 k 그리고 x-k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요 밑에 공통접선의 힌트를 쓰면은 이거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x제곱에다가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라는 함수는 결국엔 fx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양쪽에 x를 나눠주면 그 x라는 근을 하나 빼는 거거든. 그럼 얘도 하나의 3차함수로 해석이 가능하고 얘도 하나의 3차함수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 해석은 잘 알아도 우리 기출에 나왔던 해석입니다. 여기서 x를 한번 나누고 나면 저기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하나 작성이 될 거고요. 저기 밑에 있는 식은 이렇게 작성이 될 거라고. x 하나 뺐으니까 이렇게 되죠. x 하나 뺐으니까 x 하나 뺐고, 그 다음 x 하나 빼고 요런 3차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3차식이죠. 3차식이고 얘를 좀 넘기고 나면 얘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얘가 내가 이걸 잘못 적었구나.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를 넘기고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 요 3차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와 m과 만나는 점이 m이 양수니까 이렇게 위에 위치할 거고, 여기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k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k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과 만나는 요 점은 얘도 접점이고, m'과 만나는 요 점은 얘 접점이고, 얘가 0이고 얘가 알파라는 소리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따라서 비례관계에 의해서 얘가 0,
뭐가 문제지? 0, 1. 아, 1이죠, 이거. 1. 왜 이러는 거야? 1이죠, 1. 그래서 0,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죠. 여기 값이 3이고, 여기 값이 4입니다. 요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거거든. 그래서 K라는 값이 4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가 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노란색 정보 이용하면 M의 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얘 각변화 공식 쓰면은 바로 변환이 되죠.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A sin X라고 이렇게 변환이 될 거고, 얘가. 여기 각 정보와 여기 각 정보가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얘를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탄젠트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했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탄젠트로 바꿔서 해석하라고. 그죠? 그래서 A sin X는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됩니다. A 곱하기 sin X는 4분의 파이 곱하기 n파이가 돼요. 그래서 Y는 A 곱하기 sin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사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까지 올라가죠. A까지. 4분의 파이라는 직선은 일단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4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만나는 실근의 합이 2분의 9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실근 요거 두 개 생기죠. 그죠? 얘 합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 아직 부족하지. 2분의 9파이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얘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n이-1일 때 여기 방향으로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일 때야. 마이너스 4분의 3파일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요 두 근의 합이 3파이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두 개 합하면 4파이고, 그리고 2분의 파이만큼 부족하지. 자, 만약에 직선이 위에서도 하나 더 교점이 생긴다는 소리인데, 위에서 두 개의 교점이 생겨버리면 여기서도 합이 파이니까 여기서는 딱 하나의 교점만 생길 수밖에 없겠죠. 2분의 파이.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하나의 근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파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의 값이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더한 거니까, 그지? 따라서 요 값이 A가 됩니다. 요 값이 A. 파이분의 12A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분의 12에다가 곱하기 4분의 5파이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시간 t에서 각각 원점과 A를 출발한다. 이런 거 잘 체크해놔. 지금 P의 초기 위치는 원점이라고 했고, Q의 초기 위치는 A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V1T는 마이너스 2, 그리고 2T-6으로 정의가 되고, T는 0에서부터 2까지. 얘는 2보다 큰 T에 대해서. 또한 V2T는 2T 플러스 B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FT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FT는 XPT와 XQT를 뺀 값입니다. 그지? 이렇게 정의됐을 때 FT는 K에서 최대를 가진다. 그러기 위한 F1 더하기 F3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지라는 생각으로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자, 일단 XPT라는 요 함수부터 한번 써볼게요. XPT.
얘는 xp에서의 초기 위치에다가 더하기 0에서부터 t까지 v1 dt 뭐 t라고 ds라고 할까요?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qt는 xq0 더하기 0에서부터 t까지 v2 ds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ft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분석해보자. 얘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요 함수. 요 함수. 초기 위치 정보에 따라서 얘는 0이고요. 얘는 a입니다. 그리고 요 적분 합칠 수 있겠죠? v1 빼기 v2 ds 이렇게 됩니다. 그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a까지. 자, 우리는 요 함수를 절대값으로 꺾어 올린 함수로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그죠? 그리고 꺾어 올린 거의 기준은 a가 결정하겠지. x축을 결정하는 건 a 값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해서 좀 먼저 분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요 함수. 자, v1 v2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뭐시기. 그 다음 뒤에 거는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지? 상수입니다. 얘는 상수. t가 0과 2 사이. 얘는 2보다 큰 값. 얘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볼게. 얘를 기준으로. 얘는 1차고요. 얘는 상수죠. 그지? 따라서 0에서부터 t까지 v1s 마이너스 v2s ds는 얘는 어떻게 정리되겠어? 얘는 자, 0에서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그냥 요 함수에 대한 적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적분은 어때? 얘에 대한 적분에다가 플러스 적분 상수일 거 아니야. 그지? 돼? 그래서 요거 한번 적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t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일 거고 얘는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t로 시작하는 어떤 1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고. 돼? 어차피 0에서부터 예를 들어 5까지 적분한다 쳐.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는 이거에 대한 적분 플러스 이거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적분. 근데 0에서부터 2까지 이거에 대한 적분은 상수니까 그냥 상수 더하기 2에서부터 이거의 적분이고 결국에 그 함수는 1차 함수를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1차 함수나 얘가 0이면 상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고 그리고 우리 얘는 애초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거든. 얘는 그지? 그래서 0,0을 지난다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미분 가능입니다. 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세팅할 때 얘를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면 되거든. 미분 가능하도록만. 됐어요? 그래서 연속성도 확인해야 돼. 그리고 미분 가능성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얘는 2차가 될 거고 얘는 1차가 되거나 또는 상수가 될 거라고. 얘는 얘가 만약에 0이면은 그냥 상수 함수가 돼 버리겠죠. 그지? 케이스 한번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음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두 번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세 번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0이라고도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요 보라색 빨간색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 그래프는 처음엔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얘가 중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지. 그지? 여기서부터 어떤 1차 함수의 형태가 될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가다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그 다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되나요?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t는 2입니다.
t는 2에서 얘가 위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로 넘어가는데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리기 위해서는 왼쪽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여기서 딱 끊겨야겠지. 그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얘를 a만큼 빼고 절대값 씌울 거거든? a의 위치에 따라서 뒤집어 엎을 거라고 얘를. a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결국엔 뒤집어 엎으면 요 오른쪽에 요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는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직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맞아? 그래서 여기 a라는 위치가 대충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꺾여 올라가가지고 요 그래프가 꺾여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가 존재하지 않아. 최대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요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도록 잘 이어 붙여야 돼. 직선으로 이렇게 잘 이어 붙여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엔 꺾여 올라가가지고 얘가 끝까지 올라가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 얘는 a가 뭐 어디에 오든 간에 얘는 이렇게 꺾여 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얘는 어때요? 위로 볼록이다가 기울기 딱 0인 꼭지점에서 얘가 그대로 미분 가능하게 이어받아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치? 얘는 어때? 어디에서 뒤집어도 최대값은 존재할 수는 있겠지. 그치? a만 잘 세팅한다면. 그죠? 자, 여기까지는 되죠? 여기가 0의 지점이고 여기가 2인 지점입니다. 지금. 그럼 요 2차 함수는 0과 4를 지나는 그런 어떤 2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얘 0을 대입하면 얘들 초기 위치 잘 봐. 초기 위치. 그래서 여기 0을 대입하면 얘는 다시 초기 위치가 아니라 얘죠. 얘 0이죠. 그래서 얘는 0,0을 지나는 이런 직선입니다. 얘가 0,0을 지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 0과 4. 그래서 x-4라는 이런 2차 함수겠지. 마이너스, 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까지 올라갑니다. 4까지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a의 위치에 따라서 얘를 뒤집어 엎을 거거든? 뒤집어 엎을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위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 얘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면 돼요. 이렇게. a가 여기 있었어. a가.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면 최대값이 어떻게 돼? 0에서 존재하죠. 그죠? 근데 얘는 최대값이 0이 아닌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있거든. k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k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나오면 안 돼. 따라서 a라는 값은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요 가운데 지점. 가운데 지점보다는 아래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a라는 값은 2보다는 작은 곳에 위치해야 얘가 뒤집어 올라갔을 때 4를 넘기지 않겠지. 다시 a라는 곳이 y는 a입니다. 여기. y는 a라는 요 위치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가 이런 그 모양이 돼버리고, 그지? 그래서 불가능.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따라서 얘가 적당히 올라가야 되니까 적당히 올라가는 곳이 2까지고, 그리고 그 아래는 다 되겠죠. 다 돼요. 그래서 a가 2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를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지? a를 2를 기준으로.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f1 더하기 f3의 최소값 구할 거거든? 그러면 a는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f1의 위치는 어디니? 여기가 f1의 위치입니다. 여기 f1의 위치. f1 대입하면 얘는 3이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t-4 요 식에다가 1 대입하시면 3이 나오거든요. 얘가. 따라서 1의 위치는 어차피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 3이 되겠죠. 그죠? A가 2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갔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A가 만약에 이것보다 작았어. 그러면 결국엔 F1의 위치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지? 얘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결국엔 얘가 X축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F1과 F3의 값이 더 커져 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A가 2일 때가 얘가 F1과 F3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X축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소리죠. 얘를 이렇게 뒤집어 올렸을 때. 따라서 여기 값이 1이 될 때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의 값은 그럼 2가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 높이가 2니까, 그지? 따라서 F1 더하기 F3은 3입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얘가 자연수인 그런 수열이래. 그리고 지금 문제 힌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 조건 봐봐. 이렇게 나와 있지. n에다가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 그리고 a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3,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얘를 am 플러스 1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n분의 an, 그리고 am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나 힌트 다 쓰고 갈게요. KA의 K 플러스 1은 AK가 되는 그러한 오이야. K는 2개다. A4 더하기 A6이 63에 되게 하는 A1의 최대 더하기 최소를 구하라. 자, 전형적인 4에서부터 6까지 추론하고 나서 A1까지 내려가는 순방향과 옆방향 섞여 있는 그런 문제죠. 그지? 자, 그리고 지금 가 힌트 한번 봐봐, 얘들아. 가 힌트. 기존에 나와 있던 조건이 2개 걸려 있는 문제랑 저 문제랑은 뭐가 다르니? 그거부터 분석해 볼래? 얘는 왜 가로 이렇게 힌트를 줬을까? 조건 이렇게 2개로 쪼개서 힌트 주지 않고 왜 가라고 힌트 줬을까? 차이점이 무엇일까? 뭐냐면 조건이 안 걸려 있어요. 맞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든? 근데 어떤 조건에서 얘가 0이고 어떤 조건에서 얘가 0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다른 문제와 다르게 뭐 AN이 뭐의 배수다 뭐 이런 문제와 다르게 얘는 조건이 없다고. 조건이 없다는 말은 뭐야? 순방향으로 갈 때 다 고려해야 되고 역방향으로 갈 때 다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다만 역방향으로 갈 때 제가 하나 더 고려하라고 했죠. 뭐냐면 문제 조건, 필터링, 그지? 그래서 AN이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역방향을 추론해가면 되고, 그리고 순방향에서는 싹 다 고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얘만 좀 조심하면 되지. 우리 순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AN을 N으로 나눴거든? 얘 1번 가정, 그지? 얘는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거는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나 힌트 한번 볼래, 얘들아? 나 힌트. AK 플러스 1은 K 넘기면 뭐니? AK 플러스 1은 K분의 AK다. 그지?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 이하의 자연수 K는 2개밖에 없다. 얘 무슨 과정이니? 1번 과정이죠. 그죠? 얘는 1번 과정입니다. 1번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A1에서 A2, A2에서 A3 쭉 가다가 A5에서 A6까지 이렇게 갈 건데, 요 중간 과정들 있지. 중간 과정들. 그 중간 과정들에서 1의 과정이 딱 2번만 등장한다는 거야, 이게. 돼요? 다시. 얘를 만족하는 K, 5 이하의 K가 2개라고 했으니까 1번 과정은 딱 2번만 써라. 6번까지 갈 때. 나머지는 2번 과정을 쓰라. 지금 이 말입니다. 풀어볼게요. 그래서 뭐 A4에서 이렇게 가야지 일단. 그지?
A4에서 이렇게 가야지. 얘를 K라고 두고 시작할게요. 자, 1의 방향으로 간다고 치자. 얘는 1의 방향과 2의 방향이 몇 번 반복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1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n을 나눈다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n은 4죠, 4. 그지? 여기서 4를 나눈다는 겁니다. 4를 나눈다. 다만 얘가 4로 나눠지려면 뭘 조심해야 돼? 자연수라는 조건 체크해야 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얘가 자연수 조건이 되려면 K는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과정으로 간다면 K 플러스 3으로 갈 겁니다. 얘는 뭐 자연수 의심할 여지 없죠. K가 자연수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1번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2번 과정으로 갈 수도 있죠. 만약에 1번 과정으로 간다면 얘가 다시 5를 나눠서 20분의 K가 되거든. 자,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K가 5의 배수까지 추가가 되지. 그러니까 20의 배수가 돼야겠죠. 지금 요 과정으로 간다면.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으로 간다면 K는 4의 배수라는 조건까지만 누적해서 조건 적어주시고 4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갈 겁니다. 얘가. 그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은 어떻게 돼? 그 다음 조건은 1번 조건 5를 나눕니다. 5분의 K 플러스 3. 얘도 1번 조건으로 갔으니까 뭘 만족해야 돼? 자연수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따라서 K 플러스 3은 5의 배수. 얘를 만족해야겠지. 그리고 이 조건은 나중에 K를 구하고 나서 조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2번 과정으로 갔을 때 K 플러스 3이 됩니다. K 플러스 6이 됩니다. 6 이렇게. 자, 우리 A4 더하기 A6이 63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개 더해서 63이 돼야 되니까 K값 나올 거고 다 쓸게요. 그냥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K값 60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여기서 K값이 48이 나오고 얘가 52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K의 값은 2분의 57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얘는 탈락. 얘는 3 더했을 때 5의 배수 맞죠? 그죠? K 플러스 3은 5의 배수 이거 만족하지? 그래서 이거 합격. 이게 가능합니다. 52라는 값. 그 다음 48은 4의 배수 맞죠? 60은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맞죠? 그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총 3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갈게. 지우고 갈 때 제가 요건 좀 쓰겠습니다. 이제 4에서부터 1까지만 내려갈 건데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역방향 추론할 거거든. 여기서 가능한 값이 60이랑 48이랑 52야.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나 조건 고려해야 되거든. 1번 과정은 딱 2번만 등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1번 과정에 얘는 이미 2번 등장했지.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선 반드시 뭐만 반복이 돼야 돼? 얘는 2번 과정만 반복돼야 되는 거 보여? 얘는 아까 전에 5에서 6으로 가는 거, 4에서 6으로 가는 과정에서 2번, 2번, 1번, 2번 이미 썼으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2번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48은 어때요? 1번 한 번 썼지. 그래서 얘는 1 한 번 등장합니다. 1 한 번. 나머지는 2 두 번 등장하겠지. 그지? 54도 어때요? 54도. 여기서 1 한 번 등장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1 한 번 등장할 겁니다. 한 번. 1 한 번 쓸 수 있고 나머지는 2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 얘는. 지우고 쓸게요, 이제. 자, 역방향 추론을 맞게끔 얘를 바꿀게요. AN은 n 곱하기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고요. 그지? 자, 외웁시다. 위로 갈 때는 곱하기 n, 밑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곱하기 n이라고 하면 3을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선. 돼요? 자, 여기로 갈 때 1번 과정을 하면 곱하기 3이야. 여기서 1번 과정, 여기 곱하기 n은 여기서는 곱하기 3일 거고
1번 과정을 쓴다면 여기서는 곱하기 2가 될 거고 여기서 곱하기 1이 될 거라고. 자, 다 해보지 않고 최소값,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모든 AN과 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봐봐, 얘 거치면 커지겠지 값이. 맞아? 얘를 거치면 값이 커질 거라고. 따라서 최대한 2번 과정이 많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1을 가장 늦게 쓸수록 최소값일 거야. 돼? 따라서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돼. 얘 60에서 3 빼고 3 빼고 3 빼면 얘가 9가 빠지니까 51이 되겠지. 그지? 3 빼고 3 빼고 3 뺐으니까. 그죠? 51이 될 거고, 얘랑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48이 그나마 최소값이 나오기 좋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1번 한 번 1번 한 번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최대한 2번 반복하면서 내려가 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1번 쓸 때는 곱하기 1에서만 쓰는 거지. 곱하기 2나 곱하기 3에서 써버리면 그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3 빼고 3 빼면 42에다가 곱하기 1이니까 얘가 42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둘 중에 최소값인 42가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지? 곱하기일수록 최대값이 나오니까.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1번을 쓰는 게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3 곱하고 나면 156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2번 과정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6 빼고 나면 150이 나옵니다.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192가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